네, 정프로 뭐하니 탱고픽 광고 때문에 아이들이 그 여우야 뭐하니 원래 노래가 그 리듬 아닙니까? 아, 그 노래를 이제 다 잊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저 노래를 따라 부른다고. 예, 돈 번다. 네, 여러분도 탱고픽에서 하여튼 뭐 3%에는 어떤 걸 갖고 와도 네, 독창적인 광고를 해드리니까. 갖고 오세요. 네, 일단 뭐래도 갖고 와보세요. 저기서 탱고픽에도 이렇게 날 줄 몰랐지. 네, 그래서 많이 좀 당황하셨다는데. 예. 그러나 뭐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면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과학적 광고라고 할까. 세디스트. 들으면서도 너무 힘들어지는 탱고픽 투자에 더 현명함을 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뉴스 빨리 들어가 보죠.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뉴스3 하기 전에 출산율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출산율. 네, 아침부터 일어나자고 그러셔가지고 출산율도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죽었어요. 얼마나 누워 있죠? 지금 0.78명 이게 합계 출산율이거든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아이고. 그러는데 네. 이게 0.78명으로 원래 0.8대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그 0.78로 와, 떨어져가지고 0.7대까지 떨어졌어요. 예, 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건 맞고 네. 근데 엄마가 되는 평균 나이가 지금은 33세래요. 33세 예. 첫 출산. 예. 평균 따지면 예. 그게 그 OECD 평균보다 4살 가까이 많다. 음흠. 그리고 OECD 평균이 그 합계 출산율이 1.54명이거든요. 네. 1.59명. 음. 근데 우리는 0.78. 아, 이게 모르겠었는데 나이가 이제 50대 중후반이 돼서 그런지 네. 이제 청첩장을 받는 횟수와 예. 그 부고장을 받는 횟수가 너무 차이나. 어? 아, 그래요. 부고장은 거의 일주일에 한두 건씩 오는데 청첩장은 아주 띄엄띄엄. 그것도 뭐 청첩장도 있잖아. 네. 주례해달라, 뭐 축사해달라 이런 것들 위주야. 그냥 일반적인 청첩장 거의 없어. 근데 제가 시청자들 반응을 좀 보니까 김프로님 꽃중년 이미지신데 왜 여기서는 할배 이미지를 자꾸 차용하시냐고. 왜? 아니 그뭐 팩트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예. 너무 어르신 이미지로 가시는 것 같아서. 아이고. 어중년 아니지 뭐 사실 내가. 네, 그래서 하여튼 합계 출산율이 정말 역대급으로 지금 내려가. 이거에 맞는 또 뭐 정책도 나와야 될 거고. 이거에 근데 맞는, 이 출산율이 진짜 역대급일지 아니면 내년에 어차피 또 사상 최저 또 얘기할 거라 그냥 매년 사상 최저 얘기를 하게 될지. 반등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사상 최저 얘기한 지가 벌써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계속 그 사상 최저죠. 뭐. 사상 최저라. 예. 뭐 잘하시겠죠. 우리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 네. 3명. 대단한 거지. 애국자시죠. 2% 3명, 정프로 3명, 범프로 2명, 예. 김프로만 1명이네. 자, 그 어제 네. 지수계 같이 보시면 참 되게 재밌어요. 어제 미국 지수. 네, 다우존스, 나스닥, S&P 그냥 다 강보합, 약보합 다 그랬는데 이게 초반에 좋았습니다. 초반에 그냥 좀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금통 그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니까 훅 꺼졌어요. 네. 그러다가 차분하게 생각해 보니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올랐어요. 마지막에 끝에를 보면 지금 표가 안 나가고 있었군요. 네. 표가 보시면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 어떤 거였냐면은 언론에서 처음에 이제 그 헤드라인을 뽑잖아요. 근데 몇몇 당국자들이 50bp 인상을 선호한다 이런 것들을 주로 내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FOMC 의사록이 뭐 50bp를 선호한다는 얘기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FOMC 의사록 발표되기 전에 블라드 총재라든지 메스터 총재는 자기가 회의에서 50bp를 지지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들었던 얘기인 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서 연준 의사록을 보니까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했다. 네. 그 정도는 우리도 다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상당수는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지면 경제의 진전을 더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예. 그러니까 약간 레깅을 두고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5로 한 번에 가지 말고 한 0.25 정도 놓고서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보자라는 얘기가 좀 FOMC 의사록에서 나왔고요. 물론 긴축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석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거에 확신을 가지려면 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 이것도 많이 들었던 얘기고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매파적인 FOMC의 의사록을 그동안 반영을 했었던 거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한 50bp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훅 내려갔다가 근데 뭐 좀 들었던 얘기 같은데라고 해서 다시 조금 끝에를 올려주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장이 좀 마이너스 마감이긴 하지만 장 후반은 그래도 조금 올려주면서 마무리가 좀 됐고요. 그 블라드 총재는 또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을 좀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분 얘기는 그냥 잘 들어보면은 어차피 5.3, 5.4 이쯤 가야 되는데 네. 그냥 가고 나서 보자. 그러니까 이분이 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가늠해 보자라는 거는 아직 연방준비제도가 최종 금리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그 정도 간 다음에 좀 우리가 갈 곳이 어는지를 가늠해 보자라는 얘기를 또 제이스 블라드 총리가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최종 금리라고 여겨지는 수준은 한 5.37, 5.25에서 5.5 정도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갈 때까지는 이게 뭐 2번 올리든 3번 올리든 이렇게 어차피 가는 거니까 25bp를 뭐 몇 번 나눠서 가는 것보다 50bp 한 번에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상인지 인하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블라드 총재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연준이 다음 달 21일에 열릴 FOMC에서 25bp 인상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블라드 역시 블라드군요. 네, 블라드는 블라드입니다. 블라드 이스 블라드. 제가 만든 말이죠. 저는 오늘은 사실 금통위가 더 궁금해. 금통위. 예, 금통위 오늘. 오늘인가요, 오늘? 네. 오늘 열리죠. 오늘이에요.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를 열어요. 그래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현재는 3.5%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논리가 부딪히는 게 있어요.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동결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환율을 걱정하면서 금리를 좀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 1,300원 넘으니까. 예, 이게 환율 얘기부터 해보자면 어제 1,300원 뚫렸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어제 외환 당국이 외환 딜러들 다 불러들였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게 왜 불렀지? 막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오갔었어요. 딜러들을 불러요? 원래? 종종 부릅니다. 시장 상황 점검회의라 그래가지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했는지 뭔 얘기를 하느라 불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취재가 잘 되진 않아요. 다 부르는 건 아니고 네. 거의 이제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채권 시장에도 있고 딜러들 사이에도 예. 뭐 간사 비슷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 그래서 가서 뭐예요? 가서 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 얘기하지. 그럼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혼나고 오는 거 뭐 이런 거 아이 아니에요? 혼나 그럴 건 아니야. 아이고. 밥 주고. 뭐 한군이 어떻게 혼을 내? 예. 옛날에 막 좋은 시간에 안 맛있는 거 부릅니다. 사주고 그랬어. 전 시간에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나가면서 기념품 같은 거. 나가면서 슬쩍 한마디 해주기도 하고 그러지 옛날에. 달력 캐린다 이런 거 좀 주고. 또 그런 것도 옛날 얘기인가요? 네. 할배야 완전 달력 캐린다가 뭐야? 알베 비하지 마세요. 알베가 어때서요? 네, 그래갖고 어제 뭐 근데 또 금통이 전날 부르니까 네. 이게 좀 뭐 단도리를 하나 뭐 그러는데 뭐 상견례 뭐 그 인사 좀 나가지고 뭐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연준이 25든 50이든 금리를 올리고 나면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환율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난해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던 주요 논거가 환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이쪽 올릴 거라고 전망하는 쪽에 대한 근거는 이런 거고요. 또 반대로 이번에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확실히 우세하기는 해요. 이게 금융투자협회에서 그 이쪽 전문가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럼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전망에 대한 응답자 비중을 보면은 금리를 보합하는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니까 이게 이번 금통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라는 질문인데 여기서 금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오를 거다라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하잖아요. 근데 보합에 대한 전망이 34에서 37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금리 보합에 대한 그 전망치가 좀 올라가고 있다. 3월에 보합이란 얘기 아니면 3월 전망. 3월 전망? 예, 예. 3월을 전망하는 거죠. 3월에 보합될 거다. 맞네. 그러니까 3월에 뭐
보합이 그러니까 3월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냐, 2월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고 보냐를 이제 지금이 2월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음 달 금리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 있는 2월 답은 1월에 물어본 답이고. 그렇죠. 아 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보합 쪽의 비중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네. 뭐 지들만 이라면 안 되구나. 전문가들만 전망하라는 법이 있냐? 우리가 하죠. 우리가 나섰죠. 저희도 한번 전망을 한번 네. 해보자는 거죠. 예, 3%의 투표 기능이 생겼어요. 예. 3%. 한번 띄워봐 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자, 이래가지고 금리 동결 인상. 음흠. 지금 2명 참여밖에 안 했네.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저건 이제 벌써 시범으로 해본 거지. 네. 그래서 집단지성을 보여주세요. 네, 3프로 TV 앱에 들어가시면 저런 이제 투표 기능이 저희가 새로 이제 생긴 거죠. 네, 그거 하느라고 또 저희가 3명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투표 기능. 야, 우린 정말 네. 고용 창출에 관해서는 뭐 아주 모범적인 회사예요. 자, 여러분도 뭐 혹시 저 여기 딱 하니까 딱 나왔네. 2월 금융통화위원회 선택은 딱 하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딱 동결 인상. 네, 근데 이분은 고민하고 계신데 우리 집단 지성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지, 그 3% 시청자들이 얼마나 스마트한지를 우리 3명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오픈해서 그러시죠. 어떻게 정프로? 금리 인상 이번에 음. 못 올립니다. 동결. 동결. 건프로. 동결. 내가 괜히 먼저 얘기할 걸. 선택을 가져다가네. 나도 사실 동결이에요. 동결인데 동결이야. 동결이다. 네. 어제 좀 그 이쪽에 그 원로 좀 되시는 분을 좀 만나서 이런저런 경제 상황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국제금융시장이 굉장히 밝은 분인데 지금 여기서 조금 잘못하면 샤워실 바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샤워실의 바보는 뜨겁다 그래가지고 차갑게 했다가 차갑다 그래갖고 뜨겁게 했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금리 한번 이제 좀 잘못 만지기 시작하면은 괜히 뭐 꺾었다가 격이집돼서 내렸다가 물가 올라가고 다시 올렸다가 이런 상황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좀 실물 경제의 움직임들을 좀 지켜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에 저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물가가 워낙 세게 올라오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눌러야 된다라는 거는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감내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그 심리가 있었는데 지금 무리해서 따라 올라갈 정도 상황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판단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세 번째는 조금 항공 관련한 얘기인데 요즘 항공사들 상황이 꽤 좋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항공주가 진짜 처참했던 코로나를 지나서 좀 따뜻한 봄날을 맞았다 이런 뉴스입니다. 블룸버그가 세계 주요 항공사 29곳의 주가 지수를 가지고 세계 항공주 지수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난해 10월에 62로 바닥을 찍은 뒤에 지금 이달 2일에 84로 35%가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팬데믹 때 워낙 안 좋았다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항공주. 그리고 우리가 이른바 뭐 리오프닝주 그래가지고 뭐 항공주 언제 언제 오냐, 뭐 언제 봄이 오냐 그랬는데 드디어 왔답니다. 근데 지난 3년간 항공업계의 손실액이 대충 얼마쯤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정프로님? 대충 네, 세계 항공업이 네. 3년간 입은 손실액 다 합쳐서요? 예, 다 썸한다 이거죠? 예. 3년 동안 3년 팬데믹 기간에 동안 예. 2조 8천억 달러쯤 됩니다. 2조. 저는 한 너무 세게 갔나? 8천억 달러 정도 봅니다. 잠깐 너무 세게 갔나? 이분들 되게 무시무시한 분들이구나. 아니야. 자,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헷갈리는데 하나랑 좀 헷갈렸어요. 정확하게는 930억 달러로 아마 계산이 됐죠. 930억 달러. 한 중간 정도 되네요. 2천억 달러랍니다. 하나로 한 260조 정도? 260조. 네, 근데 260조가 엄청나게 큰 숫자잖아요. 크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2조 달러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이고 잠깐. 잠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2천억 260조 그러면 와 미안하다고. 아니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손실이 컸어요. 그러실 줄 알았는데 실패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2조 260조 정도의 타격을 좀 입었었고 네. 이제 수만 명이 좀 일자리를 잃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정말 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많이들 순이익들이 좀 개선이 돼서 좀 재무 여건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증권가에서는 홍콩의 카세이캐스픽 같은 경우에 네. 2019년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흑자를 좀 되는 분위기가 돼 있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항공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상황이래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이제 좀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서 여행을 좀 다녀보려 그러는데 항공사들은 그 늘어난 여행 수요를 따라가기에 그동안 보수적으로 경영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하. 공급이.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공 운임이 쫙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싼데 항공편을 못 구하는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는. 예,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진 갑자기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는데 의자 뜯어내는 사진입니다. 저거 조원태 저 회장 저거잖아요. 예, 대한항공에서 손님이 없으니까 의자 다 뜯어내가지고 화물기로 좀 쓰겠다. 짭짤했죠.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저거 뭐 라면도 안 끓여도 되고 뭐 좋은 거지. 근데 그렇다라고 하기 야 여기 촌철살인 또 네. 비평 하나 들어가는데 그죠? 화물이 좋지 뭐. 화물이 뭐 커피를 달라 그래, 위스키를 달라 그래, 땅콩을 달라 그래. 땅콩을 달라 그래, 네? 물수건을 달라 그래 뭐. 예. 근데 어쨌든 그 여기다 다시 의자 설치하고 네. 그 사람 받으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아직까지는 항공편이 못 따라가서 운임이 좀 치솟고 있다고 하고요. 그 아시아나항공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결국은 금호그룹에서 이 대한 한진그룹으로 좀 넘어갈 것 같죠.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네. 드디어 이제 그 영업이익 작년 기준으로 7천억 흑자 기록했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아시아나가요? 예, 진짜로? 별도 기준. 대박이다. 얼마요? 매출은 단기 순이가 1,500억 정도 5년 만에 흑자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화물 사업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나도 화물 많이 했어요. 그쵸. 그때는 저기가 없으니까 할 수밖에 손님이 없- 없으니까 네네네. 거기에 더해서 여객 사업이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실적이 좀 개선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뭐 대한항공도 그렇고 저비용 항공사들도 거의 뭐 간들간들했던 회사들 꽤 많거든요. 거기가 이제 위기 탈출이 본격화됐다라는 분석이 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에서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그 기업 결합 심사 어떻게 돼? 승인 났어요? 아니요 관련 부조스가 나왔는데 이게 네. 좀 심층 조사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7월로 뒤로 미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뭐 어떻게 기업 결합 심사 관련한 것이 뭐 되게 좀 복잡하거든요. 노선이 몇 개가 겹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 그 취재팀에서 주말자 악권으로 좀 상세한 내용. 제가 볼 때는 그거 쉽게 안 해줍니다. 왜냐면 자료 다 내라 그래요. 그렇죠. 다 보는 거야. 그들이 다 본다니까. 예.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회계 자료 같은 거. 회계 자료 뭐 데이터 같은 거 다 보는 거죠. 경쟁사 데이터를 그게 이제 왜냐면 만나시는 그게 합병이 됐을 때 과점 이슈가 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내라는 거 다 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경쟁사로 다 간다니까. 네네. 그리고 경쟁사로 가는 것도 있는데 기업 결합 심사라는 건 노선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둘이 가던 노선인데 둘이 합치면 독과점 노선이 된다 그러면은 얘를 하나 빼라 그러거든요. 그럼 빼라 그러면 그거를 다른 나라 국적항공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점유율을 뺏기는 게 되고 그 나라 입장에선 점유율을 뺏어오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독과점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거라고 하지만 네. 그러면 그게 또 그 국가들의 항공업에는 또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한 눈치 게임이 있는 게 기업 결합 심사입니다. 그래서 관련 소식은 좀 상세하게 주말자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뉴스3 플러스는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요.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